브랜드 패러독스 역설, 식물의 역설적인 동물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독서를 발견해내지 않으면 우리 몸은 치명타를 입는다라는 스티븐 R 건드리 박사의 책을 오늘은 이어서 질병 없이 젊게 사는 방법 231쪽인데요. 당신의 목표는 오래오래 그러나 끝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다. 무기한으로 이 단계를 유지한다면 건강상의 문제로 고생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 과거에 먹었던 방식으로 먹으면서 렉틴에 대한 내성에 따라 식이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허용식품 목록의 식품을 계속 먹는다. 주로 지역에서 자란 식품으로 완전히 익었을 때 수확한 제철 산물을 섭취한다. 장이 회복되면 더 많은 케톤 지방을 섭취한다. MCT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중사설 포화지방산은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지방 연소가 시작되게 한다. 금지식품 목록의 식품은 계속해서 피한다. 할 수 있다면 소량의 미성숙한 씨는 없고 작은 씨앗만 있는 렉틴 함유 식품, 오이, 애호박, 일본 가지들을 이용해서 렉틴 내성을 실험해 본다. 다른 식품을 시도해 보기에 앞서 하나씩 일주일간 시험해 본다. 이렇게 시험해서 어떻게 상태가 괜찮은가를 파악해서 몸이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볼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런 식품들을 처리할 수 있다면 토마토와 고추를 도입한다. 다른 식품을 시도해 보기 전에 당신의 반응이 어떤지 일주일씩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압력솥으로 조리한 콩과 식물을 소량 도입한다. 이번에도 하나의 일주일의 시간을 준다. 서둘러서는 안 된다. 당신에게는 기나긴 여생이 남아 있다. 차근차근 몸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렉틴 함유 식품을 재도입한 후 결과가 좋으면 인디언 바스마티 흰쌀을 극도로 제한해서 도입해 볼 수 있다. 이제 렉틴이 있는 것이지만 이길 수 있느냐 이래 보자 이 말인데요. 가압 조리한 다른 곡물과 유사 곡물도 도입할 수 있다. 단, 보리, 호밀, 귀리, 밀 등 글루텐을 함유한 것들은 예외로 한다. 구장의 뒷부분에서 압력솥 조리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먹는 양을 줄이고 먹는 횟수도 줄인다. 이를 통해 장, 대뇌, 미토콘드리아가 소화나 에너지 생산이라는 일을 하는 사이에 휴식을 할 기회를 갖게 하며 LPS가 신체에 퍼지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동물성 단백질을 하루에 55g 이하로 차차 줄인다. 대신에 잎, 특정 채소, 버섯, 견과류, 햄프에서 단백질을 얻는다. 이 장에서 권한 보충제를 계속 섭취한다. 주기적으로 단식을 시도하고 열량 섭취, 특히 동물성 단백질 형태의 열량 섭취를 제한한다. 구장의 뒷부분에서 어떻게 단식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일광 노출로 일주기와 계절 주기의 리듬을 회복한다. 일광 노출은 매일 1시간 한낮이나 그 가까이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밤에는 8시간 자고 정기적으로 운동한다. 저녁에는 가능한 한 청색광을 피하고 청색광의 대용품에서 논의된 차단 전략을 1개 이상 사용한다. 자, 이 생활면에서 이제 리듬 있고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해보자 그런 말인데요. 자, 빵 위에 얹은 고기 절대 안 돼. 과다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위험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다. 이제는 선별을 시작할 때다. 최근 있었던 2건의 인간 대상 연구는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즉 동물 연구에서 이미 확립되어 있던 사실의 마지막 못을 박았다. 두 연구는
고기 소비가 비싼 확산에 놀라울 정도로 많이 기여한다고 결론지었다. 설탕 소비보다 많지는 않더라도 그만큼 많은 기여를 한다고 말이다. 고기를 먹는 것은 설탕을 먹는 것만큼이나 당신을 뚱뚱하게 만든다. 다행히 생선이나 조개류 소비에서는 그런 강력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식품을 추천한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하듯이 빵 위에 얹은 고기는 예상조차 힘들 정도로 큰 폭풍을 일으킨다. 프라이, 칩, 빵 속의 단순당이 거의 즉각적으로 혈류에 들어간다. 사실 통밀빵 한 조각이 4큰술 설탕보다 빠르게 그리고 더 높이 혈당을 올린다. 당신이 먹은 고기는 소화가 더 천천히 이루어져 혈류에 약간 늦게 진입한다. 불행히도 빵이나 프라이로부터 들어온 당이 가득한 세포에는 열량이 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단백질은 당으로 전환되고 당은 즉시 지방으로 변한다. 자, 오늘 결론으로 오래 살지만 건강하지 못한 블루 존 사람들. 저널리스트 댄 뷰트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손잡고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사는 100세에 이르는 비율이 미국 평균보다 10배 높은 지역을 방문해 연구를 펼쳤다. 이 잡지에 그가 발견한 사실을 발표한 후 뷰트너는 베스트셀러 블루존을 저술하기 시작했다. 블루존의 이름을 올린 지역은 이탈리아 사르디나, 또 일본 오키나와,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이다.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이다. 이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극적으로 제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예리한 독자라면 블루존 중 2곳이 지중해 섬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지중해 식단을 따르려면 굳이 곡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메타 분석에서 곡물은 지중해식 다이어트의 부정적인 성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실 곡물 속 렉틴은 관절 연골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인들은 전반적으로 관절염 발병률이 대단히 높다. 사르디나 사람들은 자가 면역 질환의 비율이 높다. 로마린다 출신의 친구들은 늘 정형 외과를 다닌다. 기억하라. 당신의 목표는 건강한 장수지 다리를 쩔뚝이면서 한 해를 더 사는 것이 아니다. 오래 살긴 하지만 뭔가가 자가 면역이 있고 정형 외과를 다니고 등등의 이런 관절염의 통증이 나타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은 아니다. 알고 보니까 곡물이 주범이었다. 이런 뜻이네요. 자, 곡물도 어떤 곡물이냐? 그것은 껍질이 있는 렉틴이 있는 곡물이 주범이 된다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자, 단백질과 노화의 연관성. 단백질 섭취의 절제가 길고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는가?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붉은 털 원숭이 실험 외에는 열량 제한이 모든 동물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위스콘신 대학교의 붉은 털 원숭이 실험을 포함해서 두 연구에서 열량을 제한한 원숭이들은 전형적인 시기를 한 원숭이들에 비해서 건강한 삶을 살았지만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서만은 두 집단의 원숭이들이 같은 나이에 죽었다. 같은 종을 이용한 위스콘신 대학교의 실험에서는 열량 제한이 수명을 늘렸다. 누가 옳을까? 위스콘신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국립노화연구소 연구 자료를 조사하면서 모든 동물이
열량을 제한했고 위스콘신 대학교의 원숭이들은 보다 적은 단백질과 보다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했기 때문에 두 연구에 사용된 단백질이 차이를 설명해 줄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칼로리 제한 협회의 회원들은 이들은 평균보다 20에서 30% 적은 열량을 섭취한다. 이런 수년 동안 추적 조사한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또 다른 실험에 동물성 단백질 가설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협회원들은 훨씬 적은 열량을 섭취하면서도 정상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과 거의 같은 IGF-1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수치를 높게 보였다. 이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노화 지표다. 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IGF-1 수준이 낮을수록 오래 살고 암 발병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의 붉은털 원숭이들은 살찐 다른 원숭이들보다 오래 살지 못했다. 이후 연구자들은 비건들을 모집해서 그들의 IGF-1 수치를 측정했다. 이들의 수치는 칼로리 제한 집단의 수치보다 훨씬 낮았다. 최종적인 실험을 위해 협회원들에게 섭취 열량은 변화시키지 않고 동물성 단백질 섭취만 줄이라고 요청했다. 그들의 IGF-1 수치는 비건과 아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삶이라는 게임에 오래 참여하고 싶다면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라는 의미다. 특히 암에는 이런 동물성 단백질이 아주 암을 성장시키는 촉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100살까지 살고 싶은가? 나는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환자들의 IGF-1 수준을 측정해왔다. 나의 연구를 비롯한 동물과 인간 연구에서 낮은 IGF-1과 상관관계가 있는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난 것은 당과 동물성 단백질의 적은 섭취였다. 특히 식물 기반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에 훨씬 많은 메티오닌, 루신, 이소루신 등의 이들 아미노산은 세포의 에너지 유효성 감지기, 즉 mTOR 혹은 TOR라고 불리는 라파마이신 표적을 활성화시킨다. 자, 말해서 안 좋은 쪽으로 활성화시켜 나간다. 라파마이신은 로마 린다 대학교에서의 경력 초기에 실험했던 이식 약물이다. 모든 이식 약물은 안정성과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 수년에 걸친 동물 실험을 거쳐야만 한다. 라파마이신으로 치료한 동물의 수명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길어진 것을 보고 연구자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상상되는가? 좀 이상한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라파마이신 같은 것은 이식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식약물은 대부분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에서 장수의 주요한 동인이 모든 세포에 있는 에너지 유효성 수용체라는 것이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이 수용체의 포유류 라파마이신 표적, 즉 mTOR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제 우리는 모든 생물에는 그에 상응하는 감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토르는 에너지의 유효성을 감지한다. 에너지가 많다고 감지하면 여름을 생각하라. 성장할 때는 인식하고 IGF-1을 활성화시켜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토르가 에너지가 적다고 감지하면은 겨울이나 가뭄의 굶주림을 생각하라 하는 뜻이다 이 말이죠. 위기에 대비할 때로 생각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기능을 줄이고 밥값하지 못하는 세포를 섬에서 내쫓는다. 그 과정에서 IGF-1은 낮아진다.
토르는 측정할 수 없다. 그 하위 전달자인 IGF-1은 세포들에게 성장하라거나 겨울잠을 자면서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IGF-1을 측정함으로써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등의 음식 선택을 통해서 IGF-1을 낮춤으로써 우리는 노화 속도를 관리할 수 있다. 무섭지만 사실이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동물성 이 단백질이 들어가면은 활성화하고 노화를 촉진시킨다. 그러기에 이런 것을 줄여야만 장수의 건강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자, IGF-1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 단백질 섭취에서 최소량은 얼마일까? 나와 같이 일했던 로마 린다 대학교의 게리 프레이저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장수하는 제7일 안식일 재림파 신도에 대한 연구와 6가지 다른 연구의 메타 분석을 통해 그는 비건인 재림파가 가장 오래 살고 유지빵을 제한하는 채식주의 재림파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완전 채식보다는 비건인 육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건강에 더 장수가 있었다 이 뜻이네요. 유제품을 먹는 채식주의 재림파가 그 뒤였고, 닭고기나 생선을 가끔 먹는 재림파 신도가 장수해서 꼴찌했다. 닭고기 생선을 가끔 먹는 재림파 육고기를 먹는 사람이 장수해서는 꼴찌했다. 그럼 단백질 일단은 줄여라. 무엇을 의미할까?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은 건강에 필수가 아니며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이미 대단히 장수하는 집단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명을 가장 길게 만들었다. 아직도 버거, 찹, 스테이크를 충분히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 사실을 고려해 보라.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은 섭취한 고기의 양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렉틴이 제한된 완전 식물성 식이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라. 이런 연구들이 인상적인 만큼 소량의 동물성 단백질, 특히 해산물이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블루존의 장수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해산물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블루존의 저자 댄 뷰트너는 장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탈리아 나폴리 남쪽에 위치한 아치아올리 마을의 나이가 많은 주민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 마을은 100세 이상 주민의 비율이 매우 높다. 마을 주민의 30%가 100세 이상으로 이들은 건강의 비결을 매일 로즈마리와 함께 엔초비를 먹고 충분한 양의 와인을 마셔 먹은 것을 씻어내는 데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나의 연구는 동물성 단백질과 과당 역시 섭취와 IGF-1 수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주고 있다. 길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적절한 채소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작은 생선 몇 마리에 로즈마리를 곁들이듯이 말이다. 생선은 작게, 로즈마리와 채소를 많이. 자, 단식과 케톤에 대해서 1972년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23명의 비만한 실험 대상자들에게 6일 동안 단식요법을 적용했다. 우선 그들에게 인슐린을 주입해 혈류의 당을 제거했다. 그 즉시 땀, 낮은 혈압, 기절과 같은 심각한 저혈당 증세를 보였다. 6일 후에 그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인슐린을 주입했다. 혈당이 극히 낮은 상태였지만 모두가 맑은 정신을 유지했다. 뇌에서 빠져나오는 정맥의 혈액은
대뇌가 포도당 대신에 케톤을 에너지로 연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이 때문에 포도당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다. 이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로부터 당을 공급받지 못하면 케톤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는 증거다. 거의 모든 종교는 단식을 영적 수행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일주일에 하루씩 단식하는 몰몬 교도들은 단식하지 않는 교도들보다 눈에 띄게 오래 산다. 단식하지 않는 몰몬 교도들 역시 대단히 건강하지 않다는 말이다. 이 단식을 통해서 케톤 영양이 만들어지고 우리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이런 체질로 만들어야만 건강을 유지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